이곳에서라면 그 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자를 만날 생각에 4시간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온 아버지. 하지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을 남자가 공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넉 달간 아버지의 궁금증은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내 딸 빛나는 왜 그토록 잔혹한 일을 겪어야 했던 걸까?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서울 생활을 하고 있었던 빛나 씨는 아빠가 걱정을 할까 싶어 하루가 멀다 하게 연락을 하는 다정하고 친구 같은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빛나 씨와 가족에게 비극이 닥친 것은 유난히 춥던 지난해 12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전화 오기 사고 났다고 서울 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작스런 소식에 빛나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라고 생각했다는 아버지. 걱정이 돼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자 아버지는 곧바로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뒤 직접 마주한 것은 믿을 수도 믿겨지지도 않는 잔인한 현실. 그것은 친구이자 딸이었던 23살 빛나 씨의 죽음이었습니다. 친구가 신고를 했다더라고. 연락이 안 된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출동해보니까 그랬대 있더라고.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빛나 씨의 집에 출동한 것은 지난 12월 20일. 현장에서는 그녀의 휴대전화와 지갑, 은행 보안카드가 사라진 상태였고 잠옷 차림으로 침대 위에서 발견된 빛나 씨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뒤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쇄골과 목구멍 안쪽에까지 출혈을 남길 정도의 강력한 힘으로 목을 졸랐다는 범인. 무거운 감정세에 적혀있는 가슴 아픈 얘기는 더 있습니다. 다툼 끝에 여러 가지 저항이라든지 방어혼이라든지 뭐 이런 흔적의 재하푼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흔적이 없다는 거 봐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제야 딸에게 닥친 참혹한 일을 알게 된 아버지. 하지만 그날 오후가 더욱 끔찍했던 것은 한 통의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딸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아버지에게 딸의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빛나 씨에게 아침에 보냈던 문자에 누군가가 답을 해온 겁니다. 빛나 씨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고 태연히 그녀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한 사람.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검거된 범인. 그는 30살 최 씨였습니다. 너무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서 봤을 때는 그냥 할 말이 없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에 만났던 하는 친구 때문에 일을 되게 아꼈었거든요. 빛나 씨와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6개월 전 병으로 숨지고 만 아름 씨. 최 씨는 아름 씨의 연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최 씨는 왜 빛나 씨의 집을 찾아왔고 그녀를 무참히 살해했던 걸까? 최 씨가 변호사에게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그가 빛나 씨의 집을 찾아온 것은 12월 19일 오전 10시경. 하지만 5시간 30분이 흘렀을 무렵 두 사람이 말다툼을 시작했고 감정이 격해진 빛나 씨가 숨진 아름 씨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하자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게 최 씨의 주장입니다. 전 여자친구하고 지금 이 친구하고 많이 닮았다고 그래서 남다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러다가 뭐 둘이가 말다툼을 하면서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욕을 이 친구가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범행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빛나 씨와 아름 씨를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은 최 씨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내내 단짝이었다는 두 사람은 성인이 돼 함께 서울을 올라온 뒤에도 늘 돈독했다는 겁니다. 과연 최 씨의 주장대로 아름 씨에 대한 험담 때문에 빛나 씨를 살해한 걸까?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 무렵 경기도 의정부 일대에서는 최 씨를 둘러싼 수상한 소문 하나가 떠돌았다고 합니다. 최 씨와 함께 일을 했었던 한 여성이 지난해 여름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한 사람은 더 있었습니다. 전에 없이 관리비를 몇 달치나 내지 않았다는 미소 씨.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 관리인은 경찰과 동행해 미소 씨 집에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마치 잠깐 집을 비운 듯한 모습이었답니다. 현금과 신분증이 든 지갑도 방에 둔 채 미소 씨만 사라졌던 겁니다. 아파트 CCTV를 분석한 결과
갈색 반팔 뒤에 청바지 차림이었던 미소 씨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이 된 것은 지난 7월 13일. 그녀의 소식이 전해진 건 8개월 뒤였습니다. 8개월 전에 한 2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야산에서 이 실종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는데 누군가에게 머리를 맞아 잔혹하게 살해당한 뒤 낯선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7월 13일 집을 나갈 때의 모습 그대로였던 미소 씨의 곁에서는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소 씨의 어머니는 딸이 7월에 숨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9월달까지 카톡을 했어요, 딸하고. 9월 7일까지 카톡을 했어요, 저랑. 전화를 하면은 전화가 자꾸만 끊긴다고. 전화가 이상해, 엄마. 낯설지가 않습니다. 빛나 씨를 살해한 뒤에도 최 씨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태연히 문자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전화통화는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 가족들을 안심하게 하고 사망 시간을 속이려 했던 최 씨. 미소 씨의 죽음 곁에 서 있었던 건 역시 최 씨였을까? 우린 사건 당일 인터넷에 미소 씨를 봤다는 한 사람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렌터카 업체 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임시 면허증을 갖고 혼자 찾아왔다는 미소 씨는 이틀 동안 의정부에 다녀오겠다며 차를 빌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반납일자가 돼도 연락이 없었다는 미소 씨. 처음 대체해드릴 때 비상 연락처를 받았는데 남자친구라고 해서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남자분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지금 여자친구가 씻고 있다. 차를 하루 더 연장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해서 연장을 하신 거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흔히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의 손님을 그가 기억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특이한 거예요. 이게 7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손세차를 해가지고 반납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다음날 미소 씨의 남자친구가 덕분에 차를 잘 썼다며 스팀 세차를 해왔다는 겁니다. 고마운 손님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다는 남자의 정체는 바로 최 씨였습니다. 미소 씨의 죽음과 무관하다면 최 씨는 왜 그녀가 빌린 렌터카를 세차까지 하고 대신 반납했던 걸까? 미소 씨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무렵 이미 빛나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던 최 씨.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했지만 그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렌터카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이미 주변의 CCTV 영상은 지워졌던 상황.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렌터카 GPS 기록이었습니다. 미소 씨가 인천에서 차를 빌린 시각은 7월 13일 저녁 7시 30분. 차는 인천의 상가 밀집 지역에서 잠시 머무릅니다. 아마도 범인은 이곳에서 차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뒤 미소 씨가 살고 있던 의정부를 지나 경기도 포천으로 향한 차는 밤 12시 21분부터 무려 4시간 30분을 시동을 켜둔 채 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 근처의 식당 주차장이었습니다. 낮에는 이곳은 관광지 주변의 식당가라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범인이 이곳을 다녀간 새벽 시간대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 바뀝니다. 가로등만 간간히 세워져 있는 왕복 2차로 오가는 차량 자체가 적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주차장에 머물러 있는 차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뒤 범인이 이곳을 떠난 시각은 4시 51분.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주변이 어슴푸레 밝아올 그 시각. 범인은 78번 지방 도로를 벗어나 갑자기 지도에 없는 산길을 향해 갑니다. GPS 기록에는 이곳을 가기 전 다른 곳을 들르거나 길을 헤맨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차는 이곳에서 다시 2시간을 머물렀고 바로 이 길 아래에서 미소 씨는 8개월 뒤 암매장된 채 발견이 됐던 겁니다. 우린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최 씨를 둘러싼 사건들의 퍼즐 조각을 좀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최 씨와 사건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는 한 제보자가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구치소에 있을 당시 약 3주간 최 씨와 같은 방을 썼다는 제보자 황 씨. 최 씨는 또래였던 그에게 몇 가지 믿기 힘든 얘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뭐 살인으로 죽었다는데 처음 봤거든 살인자를. 저도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죽였냐 뭐했냐 하니까 좀 빡치는 일이 있어가지고 좀 목을 졸랐다. 어떤 상황이었길래 몸까지 쪼르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혹시 하던가요? 아니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졸랐는데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 30분 동안 이제 졸고 있었다.
그런데 사소한 얘기까지 털어놓았던 최 씨가 빛나 씨를 살해한 이유로 아름 씨를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옆에서 죽은 시체 옆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냄새가 뭐 얼마나 나네 뭐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허세 섞인 과장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최 씨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지 못했다는 제보자. 하지만 그 뒤 더 섬뜩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자 얘기를 했어요. 제가 먼저. 무서운 얘기? 네, 저는 뭐 귀신 봤던 얘기, 뭐 귀신 얘기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안 무섭다 막 그러더라고요. 형 해보라고 자신 있으면 갑자기 막 이렇게 분위기 잡더니 형이 뭐 사람 뭐 한 명만 집에서 들어왔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 씨는 나직히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 몇 명 죽이고 어떻게 죽였고 한 건지는 형밖에 모른다고. 안 무섭냐? 그런데 최 씨의 구치소 동기인 황 씨는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것도 비아랑거린가? 뭐 이렇게 매장시키는 그런 영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가 막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구덩이 파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엄청 넓고 깊게 파야 된다. 그래야 냄새가 뭐 하는 냄새가 안 올라온다. 영화 얘기를 하다가 최 씨가 암매장에 관한 경험담을 먼저 꺼냈다는 겁니다. 그걸 찌르거나 지났을 때 어떤 기분인지 궁금하다 했었는데 찌르거나 사진을 찌르거나 하는 기분은 모르겠는데 망치로 이제 때리는 기분은 안다. 망치요? 네, 때리는 기분은 안다. 느낌은 안다. 기분은 안다라 했나? 그건 안다. 구치소 동기인 황 씨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지각적인 경험, 후각이라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신을 직접 매장해 본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생생하게 진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신 씨를 매장한 것이 본인이고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그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삽을 발견했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자 최 씨는 마침내 자신의 혐의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트렁크에 넣어뒀던 둔기를 휘둘러 미소 씨를 살해한 최 씨는 미리 준비했던 삽을 이용해 매장을 한 뒤 스팀 세차를 해 혹시 모를 흔적마저 꼼꼼히 지웠다고 합니다. 그 뒤 미소 씨 지인과 친구들에게 종종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는 최 씨. 그는 왜 미소 씨를 죽였던 걸까? 며칠 돌아가신 분하고 네네. 그 용의자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갔는데도 네. 좀 이제 좀 일의 말 같은 것도 안 해주고 관계가 좀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는 현장 검증이 끝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접견인에게 손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차에 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최 씨가 적은 이 글은 믿을 만한 얘기일까? 직접적으로 내가 죽였다고 하는 증거가 있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그 차를 나만 운전했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심정 배경이에요. 공범이 있다라고 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다 회피하고 그 차가 나만 운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주변 것만 부각시켜 놓았고 그래서 저는 그 한 장 그걸 보고 이놈 단독범이 이건 범이 맞구나. 올해 초까지 최 씨와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봤던 최 씨의 근황을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거기서 이제 있다 보면은 이제 평생을 막 20년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뻥판사라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웬만한 제 이거 보면은 다 맞추더라고요. 너는 몇 년 살 것 같다 이런 거를 이제 저 우발적이고 있으면은 7년 받을 거라고 이렇게 7년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기가 죄를 진 것 치고는 7년이면 짧다. 이런 7년이면 잘 받았다 형량을. 빛나 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7년형 선고를 바라고 있는 최 씨. 이제 그에게는 미소 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죄의 무게까지 더해질 예정입니다.